안녕하세요. 5월은 참 따뜻한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날들이 가득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면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기 쉽지만 이 5월만큼은 잠깐 멈춰서 가족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 만들어가는 주거복지 온에어의 최용주입니다. 5월 가족 같은 멋진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 행사 주민을 담당하는 이정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코너 주거복지 톡톡을 맡아주신 유성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 현장의 목소리를 준비한 이동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지 마음도 훈훈해지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네요. 조만간 가족 모임을 가져야겠어요. 따뜻함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가족 같은 팀과 함께합니다. 그럼 첫 번째 곡 기분 좋은 드라이브 송입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로는 FM 104.5MHz를 맞추시면 되시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와우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구 동구 FM을 찾아 즐겨찾기 해주시거나 유튜브 채널 대구 동구 FM을 찾아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주거복지온에어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되고 있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행사 주민입니다. 이정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5월은 어쩌다 가정의 달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다른 달보다 특히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5월에 각종 기념일이 이렇게 많았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생각해보면 식목일, 성년의 날, 부부의 날도 있으니 각종 기념일은 5월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기념일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 중 가장 크게 기념하는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1927년에는 5월 첫 일요일로 날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기념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처음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다니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지금은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하마터면 어린이날이 될 수도 있었네요.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일 텐데요. 요즘 어린이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지 살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은 각자 개성 있는 선물이지 않을까요? 어린이날 유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강복 이후에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1961년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인정하였습니다. 1973년에 기념일로 지정했다가 정식 공휴일로 제정된 것은 1975년부터입니다. 2018년에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처럼 어린이날이 제정되기까지 몇 번의 절차가 있었네요. 이제는 아동복지법으로 정해져 있어 변경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어버이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버이날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대중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어르신 공경과 경로 사상을 확산하고 국민 정신 개발의 계기로 삼아 각각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입니다.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버지의 날이 여기저기서 거론되어 1973년에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을 전후하여 경로 주간을 정하고 양로원과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민속놀이 및 국악행사 등으로 노인들을 위로하며 노인 100일장과 주부 100일장을 개최해 어른 공경에 대한 사상을 고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어버이와 어린이의 존중과 사랑을 베푸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하루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이 여겨 지나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어떨까요? 기념일의 의미와 부모님과 어린이가 선호하는 취향까지 고려한다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우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괴로움은 모두 저 강물에 버려요.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우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괴로움은 모두 저 강물에 버려요.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어린 친구들이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래 남궁옥분의 꿈을 먹는 젊은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스승의 날에 대해 준비를 하셨다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청소년 적십자 RCY에서 제정한 스승의 날입니다. 충남 강경 지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1958년부터 현직의 선생님과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하신 선생님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해오던 중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충남협의회에서 9월 21일을 충청남도 내 은사의 날로 정해 기념을 하였습니다. 1964년 5월 개최된 제13차 협의회에서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고쳐 부르기도 하고 날짜도 5월 26일로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1965년 4월 제14차 협의회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기로 다시 결의하였고 기념 횟수는 1964년 제1회 기념일을 그대로 계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승의 날이 작은 단체에서 시작해 이렇게 전국적으로 함께하는 스승님께 감사드리는 좋은 기념일이 되었군요.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승의 날 제정 취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승의 날 제정 취지문이라 너무 생소하고 낯선 단어인데요. 준비한 취지문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인격을 가꾸고 키워주는 스승의 높고 거룩한 은혜를 기리어 받들며 청소년들이 평소에 소홀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불러
일으켜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로 선생님과 학생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사제지간의 윤리를 바로잡고 참된 학풍을 일으키며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교육하는 숭고한 사명을 담당한 선생님들의 노고를 바로 인식하고 존경하는 기풍을 길러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윤리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이 스승의 날을 정한다. 1964년 5월 16일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 긴 글 잘 들었습니다. 스승의 날 제정 취지문 내용대로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사회가 되고 정화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듣고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게 있네.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로는 FM 104.5MHz를 맞추시면 되시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와우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구 동구 FM을 찾아 즐겨찾기 해주시거나 유튜브 채널 대구 동구 FM을 찾아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주거복지 온에어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고 있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어지는 시간은 주거복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는 주거복지 톡톡 코너입니다. 유성욱님, 이번 달은 어떤 기관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해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정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대구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 자료는 대구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구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본 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의 알코올 중독 문제 상담, 중독 질환 관리 사업, 알코올 중독자 가족 지원 사업,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문제 관리 사업으로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유관기관 이용자 대상 교육 지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동상담 및 아웃리치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특화 사업으로는 회복자 동료 지원과 양성 과정, 청년 및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설립되어 운영 중인지 연역을 알려주세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수인재단에서 200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2006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상담센터로 지정받아 현재 23년째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002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그럼 대구 지역에 몇 개의 센터가 있고 서비스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60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대구 지역에는 동구와 달서구에서 2개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동구센터는 동구를 포함한 수성구, 북구, 중구, 군위군을 서비스 중이며 달서구 센터는 달서구를 비롯하여 서구, 남구, 달성군 지역을 서비스 제공 중에 있습니다. 네, 대구에는 2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군요. 그렇다면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중독 증상들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독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이 있습니다. 보통 중독 증상에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뉘는데 알코올, 담배, 마약 중독 등이 물질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등이 행위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중 중독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살펴보면 마약과 함께 기타 약물에 포함되어 중독성이 강하고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 조절력을 상실하여 내성, 금단 현상, 갈망감, 사회적 기능 문제 등으로 나타나며 중독센터에서도 알코올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많은 투자와 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독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건강한 음주 습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술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시고 혹시 부득이하게 술자리를 하게 된다면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말고 적정 알코올 섭취를 위해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원샷을 하시는 것은 금하시고 폭탄주 역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마시고 술을 마시는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건전한 음주 습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음주 후 3일간은 금주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한국 사람 성인 기준으로 1회 음주 시 적정량의 음주량이 있을까요?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소주잔으로는 4잔, 여성은 2잔 이내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19세 이하 청소년,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분들은 꼭 금주를 실천하셔야 하니 이 점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욱님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중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 노래 선곡은 조금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당시 예쁜 가사와 변성기 전 아이의 청아한 목소리가 화제가 되었고 듣고 있으면 희망찬 메시지가 너무 좋은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럼 코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독센터를 운영하면서 소개하고 싶은 중독 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0대 중반의 여성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평소 주 2, 3회, 2회에서 3회 음주를 하시고 주로 저녁 시간대에 한 번 드시면 소주 한 병에서 2병 정도를 항시 드시는 분입니다. 음주 후 모에게 수시 상습 폭행 및 자해 등이 반복되어 모가 직접 센터에 내원하여 대상자의 음주 문제를 상담 의뢰한 사례입니다. 대상자의 개별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알코올 치료를 진행하고 모에 대한 가족 상담을 병행하여 다행히 시기적절한 치료에 따른 대상자의 알코올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고 가족 상담을 통해 모의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독 치료를 통한 중독의 올바른 이해와 가족의 역할을 알려주고 공감과 위로를 드려 자존감을 되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사연을 들어보니 서비스와 도움을 주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듯한데요. 아무래도 술이란 매체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알코올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잖아요. 중독 상태에서 다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질병이라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25년에 세우신 목표나 중점 사업 등 소개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중독센터에서는 4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청년 중독 사업과 회복자로 구성된 동료 지원 가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동구, 수성구, 북구, LH 주거행복지원센터 내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캠페인, 중독 예방 교육, 이동 상담 등을 계획하여 중독 인식 개선 및 중독 문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업무에 매진 중에 있습니다. 네, 25년 한 해도 지역 주민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센터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센터 방문 방법이나 운영 시간 등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전화 상담은 근무 시간 중 가능하고 내소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대구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위치는 대구시 동구 아양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 상담 전화는 053-957-8817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동구 중독관리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센터에서 진행하는 중독 관련 각종 정보, 중독 유형별 자가검사, 대상자 의뢰, 예방교육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중독센터의 문을 두드리셔서 도움을 받고 건강을 되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대구에서는 2군데 센터를 운영 중인 것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독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지역을 잘 검색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취재해 오신 유성욱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욱님의 두 번째 추천곡인 김진영의 사랑의 기도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일을 내게 주소서. 이 내 마음 진실하니 이 내 사랑 믿으소서. 그의 불행한 모든 허물을 목숨 다 바쳐 사랑하리니 도와주소서. 아직은 어둠 속에 울고 있나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굽어보소서. 내 가슴에 그 사람의 이름만 가득합니다. 사랑으로 생긴 슬픔 내 것으로 받으리니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세상 누구도 허물지 않으리. 간청하오니 소중한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코너 현장의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싶은데 벌써 가정의 달일 5월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무척 서운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지난달 대구 산격 주공 아파트 입지문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먼저 입주민 대상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옥란입니다.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네. 아, 네. 이렇게 제 시간에 좀 미리 와서 앉아 계신 선생님들을 뵈니까요. 힘이 쏟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은 한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두둥 퀴즈. 저희가 오늘 알코올이 뭔지 그리고 중독이 뭔지 알코올이 주는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또 내 음주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얼마큼 잘 들으셨는지 퀴즈를 한번 내어볼게요. 손을 먼저 드셔야 돼요. 자, 알코올 중독은 질병이다. 질병이다. 맨 뒤에 계신 분이 제일 빨랐어요. 질병입니다. 아, 질병이다. 네. 그냥 알코올 중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중독성 물질을 마시기 때문에 질환의 종류다. 아,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잘 마시셨어요? 알코올 의존은 술을 조절해서 마시는 조절력이 상실된 병으로 뇌가 손상된 신경학적인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사님께서 자세하고 재미있게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구 동구 중독센터 배옥란 사회복지사께서 이번 교육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알차게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옥란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대구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옥란입니다.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독문제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교육은 산격주공하고 황금 3주공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대구 산격주공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네요. 이런 교육이 기획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 LH 주거행복지원센터와 협약 체결을 통해 협업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산격주공, 황금 3주공, 안심 13주공 입주민 대상으로 중독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 배경은 취약계층의 음주 문제는 일반 대상보다는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으며 단지 내 음주 집단군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되면 주거 환경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문제 환경 개선 차원 또는 지역 주민의 고위험 음주 습관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중독 예방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독 예방 교육의 주요 목적은 지역 주민이 알코올과 중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음주 폐해에 대해 인지하고 그로 인해 인식 향상과 올바른 음주 문화 형성을 통해 건강한 삶의 영위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알코올이 주는 다양한 영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음주 수준을 확인하여 대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 행위의 긍정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중독이나 음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사례도 있었나요? 중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주민들은 술은 약주다, 몸에 좋다, 식사 대신 술을 마시면 든든하다 등 잘못된 정보와 개인적인 기호 및 신념으로 인해서 음주 행위를 이어가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 문제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에 대한 허용적이고 간대한 태도들이 음주 문제들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음주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례로는 가족이 없는 또는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 관계가 단절된 1인 독거 세대들이 치료를 거부한 채 고립된 상태로 중독 문제가 지속되었을 시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를 다수 경험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네요. 제가 교육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디트 K라는 검사라는 것이 있던데 이 검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디트 K는 한국형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작한 검사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 성인 남녀 대상으로 음주 문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음주의 양과 횟수, 조절 유무, 과음 수준, 해장술, 기타 환경상의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의 음주 습관을 고려하여 검사하는 설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트 K를 활용하여 검사를 통해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오디트 K 검사를 통해 고위험 음주군을 조기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의뢰받았을 때 상담하거나 이동 상담 갔을 때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검사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 음주군에 섞여 있는 상당수의
과음자를 조기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음주 유형군이 정상 음주군, 위험 음주군,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 단계 추정군으로 나눠지며 위험 수준에 따라 대체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수준별로 전문 상담이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나는 요즘 음주량이 너무 늘어서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 한데요.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음주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중독의 주요 특성인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음주 습관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 절주 방법은 음주량이 너무 늘어서 걱정이라면 먼저 술자리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술자리 대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대체 활동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하게 음주 자리에 가게 된다면 술을 급하게 마시지 않고 나눠서 천천히 마시기, 술을 섞어서 마시지 않기, 안주를 충분히 먹기, 타인에게 술을 권하지 않기, 음주 후에 3일은 금주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19세 이하 청소년, 임신 준비 중이시거나 임신 중이신 분, 또 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 중이신 분,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금주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은 알코올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적정 음주량은 의미가 없어서 금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교육을 더 확대하거나 다른 형태로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유아동에서 노인 세대까지 생애 주기별로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수요 욕구에 따라 저희가 교육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교육들을 모색해보고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막힘없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지키고 건강하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적정 음주량의 기준을 한번 마실 때 남성은 소주잔 4잔, 여성은 2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조차도 안전한 음주는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음주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치지 않기를 바랬죠. 처음 그대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동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길 간절히 난 바래왔었죠. 그대도 내 맘 알아요. 매일 그대만 그려왔던 나를 오늘도 내 맘에 스며들죠.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손바퀴처럼 내린 그대지만 오늘도 불러봅니다. 내겐 소중한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오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니 입주민뿐만이 아니라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술을 자주 마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내용이었네요. 혹시나 내가 방금 전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변에서 술 문제로 걱정을 들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구 동구 중독센터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을 듣고 난 소감을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해서 들으셨는데요. 교육을 들으신 분 한 분을 모시고 오늘 들으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요. 프로그램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들었었나요? 알코올 중독에서 하는 의존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 이런 프로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관계에서는 술을 드신 분은 안 오시는 것 같아. 몇 사람은 술 드시는 분이 좀 많이 드시는 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 분은 좀 참석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실제로 술을 드시는 분이 와서 들었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평소 술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필수로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터뷰해오신 이동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주거복지 온에어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배려가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보는 가족이 비단 집안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변엔 때론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말은 없지만 누군가의 관심이 절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처럼 따뜻한 하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K-윌의 말해 뭐해 들려드리며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주거복지 온에어의 최용주, 이정아, 유성우, 이동희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넌 왜 내게서 너무나 사랑을 해도 눈물 난다는 게 그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하지만 그댈 본 순간 두 눈 가득 고이 눈물이 사랑인 것 같아.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말해 뭐해 이러다
머물고만 싶어지는 게 사랑일까 사랑일 거야 너의 남자 되고 싶어 말해 뭐해 내게 오는 사랑은 다 그대라는 이름이고 말해 뭐해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